사실 먼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7주년 개원 기념 심포지움에 이렇게 발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전혀 교육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주제와 좀 동떨어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남북 관계가 심화 발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학이 충분히 어떤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뭐 그렇게 교육 어떤 천착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남북 관계가 여전히 이제 발전하다가 가다서다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남북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와 그 기조 속에서 제가 평가를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남북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 정책 환경으로서의 비핵화 부분과 남북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어떤 남북 관계 변화 속에서 대학이 가야 될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원론적인 방향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발표할 줄 알았으면 PPT를 준비했을 텐데 유인물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8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 상당히 안보 위기 속에서 출범을 했죠. 그래서 평화로운 한반도의 실현이라는 어떤 평화 우선의 한반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동안에 이제 평화 번영 정책이니 상생 공영의 정책이니 비핵 개방 3천이니 대북 정책의 어떤 명칭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떤 명칭을 부여하지는 않고 통일부의 어떤 정책 설명 자료에도 보듯이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이죠. 소위 북한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남북한이 협력하고 이 남북한의 협력이 한반도에 머물지 않고 동북아까지 확장되는 그런 정책 공간의 확장을 설명하고 있고요. 특히 물론 기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비전들을 제시를 하긴 했지만 올해가 이제 3.1 항쟁 1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과거 100년을 돌아보고 미래의 100년의 한반도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남북한의 어떤 협력 속에서 찾아가자고 하는 것이 이제 올해 3.1절 기념사에 제시했던 이제 신한반도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한반도 체제는 이제 초기에 개념이 정착되고 지금 구체화되는 과정인데 3.1절 기념사를 통해 제가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보면 우리가 역사의 변방의 중심으로 가서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을 한번 설계해보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가서 새로운 어떤 평화 질서를 해서 평화협력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가 진영과 이념 속에 갇혀 있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경제화 번영으로 나아가고 또 이런 평화경제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협력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가 소위 이 노태우 대통령 때 7.7 선언을 해서 소위 교차 승인을 통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평화롭게 전환해 가려고 해서 시도를 했지만 우리는 구소련과 중국과 수교를 해서 성공을 했지만 지금 현재 북한은 미국과 중국과 수교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소위 이 교차 승인의 완성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한반도의 평화 번영이 단순히 한반도에 머무르지 않고 동북아 질서와 평화 더 나아가서 세계의 질서 평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파악하고 있는 현 단계의 어떤 신한반도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의 궁금한 것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통일이 막 눈앞에 다가온 듯이 해서 통일준비위원회도 만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현 정부는 일단 상호 인존과 존중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통일을 지향하게 가겠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삼불 정책입니다. 북한 붕괴, 불원을 하고 흡수 통일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현 정부의 정책 기조고, 그러면 거기서 멈추느냐 하면은 평화 공존과 호혜적 협력, 제도화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계하고 있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의해서 사실상의 남북 연합 단계에 진입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현 정부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 소위 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기조의 두 가지 정책 기조의 핵심적인 기조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기조는 선순환 구도의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평화와 경제를 선순환해서 가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를 고리로 해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또 평화를 바탕으로서 경제 협력이 증진되는 이런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거죠. 어제 이제 여러분 보셨겠지만 소위 그 판문점에 이 4.27 정상들이 앉아서 있었던 도보다리를 이제 민간이 이제 드디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평화라는 것이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주민들이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면서 갈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도의 핵심적인 이 정책 구상 중에 하나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고, 그 중에 이제 세 개 벨트 중에 접경 지역 평화 벨트가 있고, 이런 사실상 보시면 알겠지만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게 결국은 경제의 선순환 구도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거고, 이러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도는 남북한 합의를 통해서도 몇 가지 이제 구상들이 이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31쪽 두 번째 어떤 이 핵심적인 선순환의 정책 기조는 잘 아시겠지만 남북 문제가 국제 문제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제 문제의 또 핵심 고리는 북미 관계인 거죠. 그래서 선순환 구도는 남북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서 북미 대화와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고, 또 이 북미 대화가 심화되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이런 북미 대화의 진전과 비핵화의 진전이 남북 관계의 발전을 심화시키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와 비핵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던 것도 이미 작년에 어떤 몇 가지 선례가 있었죠. 안타깝게도 제2차 하노이 회담이 이제 결실 없이 이제 끝나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도 다시 동력을 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미 워킹 그룹이 이제 이 구성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남북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도 만들어 놨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17년 전쟁 일보 직전에 갔던 이 남북 관계가 작년에 상당한 부분 새로운 어떤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이 특징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복원을 넘어서 새로운 발전 과정으로 진화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통일부가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주 핵심적인 특징은, 물론 6.15 정상회담과 14 정상선언이 있긴 했지만 그건 7년이란 긴 시차가 있지만, 작년의 경우는 소위 정상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큰 틀에 합의하고 돌파구를 마련해가는, 그래서 대화와 제도화의 지속성을 담보해 나가는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간다 하는 것이 이제 2018년의 국면이 2000년대 초반의 국면하고 완전히 다른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쪽과 33쪽에 제가 이 남북 간에 합의된 부분들을 요약한 부분은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특징을 제가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첫째, 2000년대의 어떤 계승 발전적인 측면이 이제 강하다. 실제로 14선언에서 합의됐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어떤
다시 좀 더 구체화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방식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기능주의적 접근이라고 그러는 거죠. 비정치 군사적인 분야에서 어떤 교류 협력이 확산돼서 이게 정치 군사 분야로 스필오버 확산되는 어떤 접근, 기능주의적 접근이 대화 초기에는 여전히 유효한 접근 방식이었다. 잘 아시겠지만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스포츠를 매개로 하고 또 예술단 공연을 매개로 해서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스포츠와 예술단 부분들이 이제 선도해 가는 거고, 그 합의 사항에서도 보면 뭐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스포츠 교류들이 있지만 내년에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우리가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을 이제 이미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2032년에 이제 하계 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 개최하는 것을 유치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모습들은 여전히 이제 유효한 접근 방식이다. 는 것이죠. 다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제 소위 남북 간에 합의됐던 부분들 중에 이제 작년 10월달에 서울에 공연하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고, 올해 2019년 3월 3일절에 이제 100주년 기념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성사되지 못한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특징적인 남북 관계를 꼽으라 한다면 저는 이 기능주의적 접근도 있지만 이 기능주의적 접근과 별도로 군사 부분의 합의를 통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스필오버의 영향도 있지만 남북 간의 어떤 정상끼리 대담하게 풀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군사 분야의 어떤 독자적 영역을 확대 발전해 가는 것이고, 그 핵심적인 어떤 문건이 평양 공동선에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부속 합의서 형태로, 이 부속 합의서 형태를 했다는 것은 정상 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들 수 있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비무장지대의 평화 지대화들이 이제 진행돼서 GP 조소가 11개 시범적으로 폐기되고 상호 검증 이렇게 완료됐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 유해 발굴이 시범적으로 진행이 돼서 여러분 뭐 이 언론을 통해서나 보셨겠지만 사실은 전엔 화살머리 고지의 어떤 그 시범적인 유해 발굴을 위해서 전술도로 연결하면서 남북 군인들이 조우하는 모습도 아마 본 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독자적 영역으로 이제 갈 수 있고, 또 하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가동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군사적 분야에서 독자적 영역이 구축되어가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군사 분야의 어떤 또 이 독자적 영역의 확보가 이게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와 교류 협력의 어떤 선순환 구도 속에서 맞물려 있는데, 소위 사회문화 교류 협력이나 경제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군사적 보장 조치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마련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은 소위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의 어떤 분야들이 이제 철도, 도로 연결과 산림 분야 협력과 보건의료 분야 협력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선적으로 이 남북 간의 합의에 이를 수 있고 일정 부분 추진될 수 있던 배경은 북한이 필요한 분야고, 또 북한이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호혜적이고 상호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부터 먼저 추진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제가 볼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다만 결국은 대북 제재가 여전히 이제 남북 관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 조사나 공동 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추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하는 거고,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도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남북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좀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이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죠.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에 관한 면제와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든가, 소위 4.11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식량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경제협력과 개발 협력 분야는 대북 제재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서 여전히 크게 진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현 정부는 이제 그동안의 남북 관계가 지속적인 부분이 담보되지 못했다 하는 것에 문제를 둬서 남북 관계의 제도화에 좀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양한 이제 뭐 이 회담들이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들은 38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개성에 설치되면서 남북이 수시로 24시간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 하는 거죠. 또 하나 군사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가동하도록 합의는 했지만 아직 안타깝게도 구성돼서 가동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2018년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제 나름대로 어떤 그 특징과 평가를 내려봤는데, 안타깝게도 2월 28일 날 있었던 하노이 북미 제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도출되지 못하면서 남북 관계는 일시적으로 상당한 난관이 조성돼서 교착 국면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사 분야의 어떤 독자적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군사 공동위원회가 가동되지 못하면서 이제 군사 분야의 어떤 합의 사항들이 여전히 이제 그 진전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런 이 소위 하노이 회담의 어떤 그 합의 실패로 인해서 대북 제재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몇 가지 차원의 어떤 그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도,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 및 그 소위 그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 그다음에 그 소위 사회문화 교류와 평화 교류 협력의 어떤 선순환 구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적인 현상의 어떤 정세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쪽이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선순환 구도의 어떤 정책 기조를 통해서 남북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 국면에서는 소위 다시 우리가 남북과 그 한미의 어떤 이 소위 이 틀을 가동해서 소위 북미가 만나도록 하는 어떤 그 촉진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설적으로 중요해진 시점이 됐다. 그래서 4월 11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명시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내부적인 어떤 정비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 소위 한미 군사훈련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그 시점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현 단계에서는 아직 북쪽에서 이 소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명시적인 제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뭐 비록 그 소위 합의에 도출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소위 북한 북쪽과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소위 구체적으로 아주 자신들의 입장을 떠나서 안들이 좀 더 정교하게 교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핵심 키워드는 전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뢰입니다. 여전히 70년 이상 소위 적대 관계에 있었고, 또 북한이 명시적으로 핵 개발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반공화국 압살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미국에 대한 적대 인식이나 불신이 여전히 거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위 스몰 딜이나
빅딜의 어떤 가는 과정에서 이게 서로 믿을 수 있느냐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 문제는 몇 가지 우리한테 숙제를 던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과연 엔드 스테이트, 최종 종착지를 만들고 갈 거냐, 합의하고 갈 거냐, 아니면 단계별로 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북한은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신뢰가 아직 부족하니 충분히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단계적인 동시행을 가자 하는 거고, 미국은 그러지 말자. 너네들이 할 수 있는 비핵화의 최종 종착지를 밝혀라.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4.11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현 단계에서는 빅딜이지만 여러 종류의 스몰 딜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안다 하는 점에서 보면 단계적으로 가야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공감이 있지만 최종 종착지를 어떻게 설계해 놓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북한은 다 내놓을 수 없다. 신고, 검증, 폐기 이것을 다 한꺼번에 내놓을 수 없다. 불신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은 로드맵을 제시하라는 입장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을 해서 포괄적 합의를 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해서 조기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기 수학을 하자 하는 어떤 중간적인 관점에 지금 현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요소는, 물론 긍정적인 요소를 먼저 얘기하면 북쪽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록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이나 압박을 거둬들여야 우리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리고 또 연말까지 시한을 제시하긴 했지만 북미 제3차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명식으로 언급을 했고,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지한 입장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북과 미국 모두 제3차 정상회담 탑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에 대한 이 소위 공개적인 가능성을 엄두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몇 가지 좀 저희들이 이 소위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가는데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북쪽이 소위 최근에 보면 시정연설에도 그렇고 소위 대북 제재에 대한 고난의 행군을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그게 가장 큰 것이 이제 자력갱생 부분입니다. 북한이 이제 이 유대성 교양이나 이 계급 교양이나 이렇게 5대 교양을 그동안에 강조했는데, 요번에 6대 교양으로서 자력갱생 교양을 추가했다는 부분들은 소위 북한 압박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는 메시지를 이제 미국에 주려고 하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의 어떤 것을 벗어나서 경제 발전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력갱생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비핵화의 길로 가는 것이 아주 이 레토릭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또 요번에 소위 당의 어떤 정치국회의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인적 개편을 했는데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둔 소위 외교 라인들이 상당히 여전히 승진했다. 이런 것도 좀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소위 이 스몰 딜과 빅 딜 사이에서 단계적인 부분과 최종 정착지에 대한 어떤 큰 틀의 어떤 이 합의에 도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중개자 역할 부분에서의 어떤 역할 공간들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북한의 어떤 입장을 파악해서 전달해 달라. 또 이게 이제 CNN을 통해서 보도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주는 메시지가 갖고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북미 물밑 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어떤 중재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 현 상황의 파악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달 정도의 어떤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내부 정비를 거쳐서 남북 대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점장이가 아니니까 틀리면 나중에 저한테 항의 메일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소위 이 평화공존 시대에 우리가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좀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전쟁으로 갔다가 2018년에 마치 뭐 남북 관계는 막 전폭적으로 열릴 것 같다가 2019년은 다시 또 교착 국면으로 오고, 이러한 남북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학이 상당히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흔히 이 여론조사하면 북한은 어떤 대상일까요? 협력이냐, 지원이냐, 경계냐, 적대 대상이냐. 이게 과연 이렇게 분절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복합된 북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또 분단된 전시 속에서 평화와 안보, 이것을 그냥 대립된 구조로 보여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과정으로 통일을 봐야 되냐? 결과로 통일을 봐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학에서의 중요한 역할들이 이 교육 방향 기조 설정이나 어떤 컨텐츠 구성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이런 생각, 안보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게 평화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평화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대학이 상당히 좀 이 교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소위 많이 얘기하는 뭐 소국적 평화, 전쟁이 없는 건 소국적 평화인데, 전쟁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적극적 평화. 그런 소국적 적극적 평화를 넘어서서 이런 평화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떠한 소중한 가치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대학들이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거. 두 번째는 아주 구체적인 강좌 부분인데, 이제 통일부의 통일교육원에서 이제 소위 그 옴니버스 특강 및 이제 통일 북한 강좌를 개설하는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학 자체적으로 북한 강좌들 개설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재정을 지원해서 강좌 개설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통일교육 선도 대학을 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대학이 통일교육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그냥 단순히 통일 북한이 아니라 전공과 연계된 북한 교육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접목돼서 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오늘 뭐 방송통신대학의 어떤 그 중심 어떤 설립 취지와도 연계되는 거지만, 이런 원격 교육과 관련돼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이 강좌를 개설하고 그런 강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원과 협의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런 선례가 아마 있었다고 하는데, 강좌 개설을 통하고 강좌가 실제 진행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원과 협의해서 이게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는 좀 특화된 프로그램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핵심적인 오늘 화두는 원격 교육이잖아요. 근데 원격 교육은 북한이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교육법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좀 더 그 핵심적인 포인트로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은 소위 북한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체계 속에서의 원격 교육의 어떤 의미와 역할과 소위 대한민국의 어떤 고등교육 체계 속에서 원격 교육의 역할, 이게 상당히 좀 차별성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차별성 속에서 소위 한국방송통신대학이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소위 이 기술적 부분과 이런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가 하는 것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특히 북한이 소위 사회주의 개혁 경제를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을 통해서 비공식적인 어떤 이 생활이 일상화되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북한의 사회 변화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교육, 이 소위 교류와 관련해서 인형과 체제가 다른 남북 사이에서 교육의 의미와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특히 북한에서는 소위 이 교육에서 정치 사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어떤 체제의 특성을 고려해서 교류 협력 기획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구상이 됐으면 좋겠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세계적 발전 추세나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 공유 사업 차원에서 또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서 소위 이 대학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원격 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한 어떤 영역을 통해서 남북이 소위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